질량 1학년 국어 1-1단원 시로 이해하는 비유와 상징입니다. 자, 요 단원에서는 시를 통해서 비유적 표현하고 상징적 표현을 알아야 돼요. 먼저 비유적 표현 설명할게요. 자,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대상을 원관념, 그리고 빗대어서 표현한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비유적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학국어 과정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직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법은 원관념을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보조관념에 직접 빗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는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꽃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님이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두 대상을 연관짓기 위해서 뭐뭐 같이 라는 연결어가 사용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은 이런 연결어 없이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바로 빗대는 표현 방법인데 A는 B, B인 A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만의 특성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장면이나 대상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시를 더욱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제목의 현대시예요. 제목에서 바로 봄과 고양이를 연결 없이 빗댄 은유법이 보이죠? 자, 본문 바로 볼게요. 총 4개의 연이고 8개의 행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꽃가루와 같이 라는 말, 여기 같이 라는 연결어가 쓰였죠? 이거 무슨 표현법입니까? 직유법이죠? 직유법. 자, 비유적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이라고 했으니까 고양이의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꽃가루라는 보조관념을 가지고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고양이의 털이 원관념, 꽃가루가 보조관념. 그 다음에 1년의 내용은 고양이의 털에서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시를 공부할 때 예전에 배웠었던 건데 심상 기억나죠? 심상 중에서 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후각적 심상이 쓰인 걸 알 수 있죠? 후각적 심상. 자, 그 다음에 2연 볼게요.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라고 돼 있어요. 1년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의 눈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방울이라는 보조관념을 사용했어요. 뭐뭐 같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직유법이죠. 그리고 원관념은 고양이의 눈, 가져온 보조관념은 금방울. 그죠? 그리고 고양이의 눈에서 봄에 불길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시각적 심상. 자, 3년, 4연에서는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상하고 내용만 정리를 해볼게요. 3년에서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졸음이 떠돈다 이런 내용이네요. 포근하다는 이런 느낌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촉각적 심상. 그리고 마지막 4연.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떠돈다고 돼 있는데 푸르다 이거는 시각적 심상이겠죠. 자, 전체 내용은 대충 이래요.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입술, 고양이 수염에 봄의 여러 모습이 떠돌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1년하고 3년에서는 봄의 향기가 어린 고양이의 수염하고 포근한 봄에 졸음이 떠도는 고양이 입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기롭고 포근하고 나른한 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1년하고 3년의 내용은 봄의 모습 중에서도 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적인 분위기. 정적이라는 거는 움직임이 없고 조용한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연하고 4연을 보면은 봄에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 그리고 4연에서 봄의 생기가 뛰노는 모습이니까 2연하고 4연에서는 1년, 3년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동적인 분위기가 표현됐다고 보면 돼요.
동적인 분위기. 그리고 시인이 그래서 이제 봄의 정적인 분위기와 동적인 분위기를 일부러 이렇게 대칭시켜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율 형성된 부분 찾아볼 건데, 이 시에서는 유사한 문장 구조, 어디에 뭐가 뭐 한다, 어디에 뭐가 흐른다, 뭐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의 마지막 구절, 뭐뭐 도다, 뭐뭐 도다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알아, 이것도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말이 반복돼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어서 상징 표현 정리해보고 상징적 표현이 사용된 시 배워볼게요. 자, 상징적 표현 먼저 정리할게요. 상징적 표현은 좀 내용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상징적 표현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을, 추상적인 생각, 개념, 느낌 말하는 거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에다가 빗대는 거예요. 구체적 대상. 우리 추상적, 구체적 요거 어휘 시험할 때 했었잖아, 그지? 자, 상징적 표현은 비유적 표현하고 다르게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 대상, 이게 보조관념인 거잖아, 그지? 요것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 속에서 보조관념이 갖는 성질, 특징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원관념이 되는 그 추상적인 내용을 유추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하는 것처럼 뭐 이런 보편적인 상징들도 있어요. 보편적인 상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속에서 작가가 개인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내는 개성적인 상징도 있어요. 우리가 볼 거는 요 문학 작품에서 쓰이는 개성적 상징인데, 뭐 이런 것들은 독자가 그 문학 작품 내용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읽는 독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죠. 자, 본문 봅시다. 이 시는 전체적인 내용 흐름으로 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1행에서 3행까지, 그리고 4행에서 7행까지, 그 다음에 8행에서 12행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1행에서 3행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시인이, 화자가 우리 보고 진눈깨비가 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진눈깨비가 되지 말자고 있으니까 진눈깨비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시형인 걸 알 수 있죠. 세모해 놓을게요. 그리고 4행에서 7행 봅시다. 4행에서 7행에서는 화자가 우리 보고 따뜻한 한방눈이 되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따뜻한 한방눈이 진눈깨비랑 반대되는 의미겠죠. 긍정적인 표현. 부긍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계속 요 4행 더 자세히 봅시다. 4행에서 화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라는 거는 세상이 살기 편하지 않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네모를 해가지고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인식이라고 적어둡시다. 절망적이고 삭막함, 그죠? 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이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긍정적인 의미인 한방눈이 되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낮은 곳이 의미하는 바도 그러면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한방눈이 되자라고 말하는 거는 요 가장 낮은 곳이 의미하는 바가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좀 약자 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진눈깨비랑 한방눈이 상징하는 바를 좀 간략하게 유추를 해봅시다. 진눈깨비는 어렵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한방눈은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희망이 돼주는 그런 존재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8행에서 12행.
잠 못 드니의 천문가에 가서 편지가 되고 그 이에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3살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잠 못 드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잠 못 드니. 잠 못 드니는 이런 어려운 세상살이에 고통받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와서 편지가 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뭐 위로, 한방눈과 마찬가지로 위로나 희망이 돼주는 존재를 말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깊고 붉은 상처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겠죠. 상처 위에 돋는 3살이 되자고 했어요. 3살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미, 위로나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눈발이라는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깊고 붉은 상처, 빨간색이죠. 색채 대비도 나타나고 있어요. 색채의 대비. 시어도 대비라고 적읍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율 형성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1행하고 8행에서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가정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면 바로 운율 형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3행, 7행, 12행의 끝부분을 보면은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청유형 어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뭔가 참여,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2개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문제 뒤에 이어서 풀면 돼요.